안녕하세요. 바른치과의사 백승우입니다. 저희 치과는 조금 특이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국에서 입안에 생긴 온갖 물혹을 때려 잘 다 오시고, 두 번째로는 전국에서 또 턱관절이 아프신 분들이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턱관절과 관련해서 오실 때 양쪽이 다 아파요 라고 말씀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쪽만 이렇게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턱관절이 아플 때, 한쪽 턱관절이 아플 때 완전히 이분법처럼 나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쪽 턱관절이 아플 때는 이런 관련성이 있고, 양쪽 턱관절이 아플 때는 이런 질환일 가능성, 이 정도는 저희가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쪽 턱관절이 아픈 경우가 어떤 경우고 어떻게 치료와 관리를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우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운전을 한때 많이 했던 때가 있어가지고 발목에 복숭아뼈 안쪽에 이 슈랄러브가 지나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 어딘가 진짜 물혹이 생겼어요. 건들면 너무 아프고 찌릿찌릿하고 신발만 닿아도 아프니까 슬리퍼 신고 다녔거든요. 결국엔 전신마취하고 수술을 했는데, 그때부터 오른다리거든요. 오른다리가 아프고 불편하고 수술하다 보니까 왼쪽이 아파요. 왜 그러냐면 아프고 의식적으로 안 쓰다 보니까 왼쪽 다리를 더 쓰게 돼서 왼쪽이 아픈 거더라고요. 턱관절도 마찬가지예요. 한쪽 턱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 첫 번째는,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거는 반대쪽인데 나도 모르게 반대쪽을 보호하려고 내 몸이 그 반대쪽을 오래 쓰다 보니 생기는 경우가 한쪽 턱관절이 아픈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양쪽 턱관절이 정말 아프신 분들도 있고 한쪽 턱관절만 문제가 또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완전히 이분법처럼 나눌 수는 없는데, 양쪽 턱관절이 아픈 경우 대부분 관절염인 경우가 많아요. 관절염은 보통은 대칭으로 오거든요. 심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이 안 벌어지는 것도 있지만 양쪽 다 아프다고 하세요. 그래서 양쪽 턱관절이 아픈 경우에는 디스크 문제보다는 턱관절 뼈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한쪽만 아픈 경우에는 실제로는 다른 쪽에 문제가 있어서 반대쪽을 사용하다 보니 통증이 오는 경우 하나와, 한쪽 턱관절만 디스크가 빠지거나 해서 나타나는 문제,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쪽 턱관절이 불편한 경우는 관절염인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관절염이 심하면 귀 앞에 염증이 꽉 차서 입이 안 벌어지거든요. 턱관절의 특징은 다른 관절들과 다르게 신경하고 혈관 분포가 되게 적어요. 그 말은 약을 먹어도 그 약이 턱관절에 도달할 수 있는 양이 적다는 말이고, 그런 경우에는 저는 턱관절 세정술을 통해서 염증을 직접 씻어드려요. 그러면 약으로도 해결 안 되는 염증 물질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하자마자 확 벌어지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양쪽 턱관절이 아픈 환자분들 중에 진짜 관절염이 심해서 입이 안 벌어진 경우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턱관절 세정술, 세정술 후에는 입안에 끼는 장치,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디스크 문제는 환자분들이 턱 여기 앞에서 입을 벌릴 때마다 소리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디스크 문제인데, 소리가 나는 거 한 가지만으로는 적극적인 처치 대상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맨날 이런 거 하잖아요. 소리 난다고 해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디스크가 조금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는데 그게 질환으로 느껴질 만큼 진행이 된 경우가 문제지, 소리가 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쪽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는데 대부분은 적극적인 처치가 필요하진 않지만, 디스크가 이제 조금 더 빠지게 되면 소리가 나다가 갑자기 소리는 줄어들어서 턱관절 나았나 보다 생각하는 입이 안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교합 안정 장치라고 하죠. 디스크가 더 앞으로 빠진 거를 방지해주고 빠져서 안 벌어지는 경우에 빈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치료 목표를 잡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턱관절 치료하기 위해서 다른 관절도 마찬가지지만 요새 수술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한쪽 턱관절이 아파서 수술하는 경우는 우리 유전 문제나 아니면 관절염이 진짜 심해서 이 수술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극히 드물어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턱관절 수술이라고 하면은 귀 앞을 열고 여기를 수술을 하거든요. 이렇게 턱관절 수술하는 경우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어때요? 반대쪽이랑 비교하면 미끄럼틀처럼 낮아져 있죠? 그렇게 해서 안면 비대칭까지 오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된 경우에는 한쪽 턱관절이잖아요. 한쪽 턱관절에 관절염도 분명히 있을 거고, 디스크도 당연히 좋지도 않겠죠. 이런 경우에 정말 간혹 가는 경우에 턱관절 전치 환술이라 그래서 관절 자체를 그냥 인공물질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수술 하는 병원도 별로 없고 케이스도 드물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쪽 턱관절이 불편하다? 그럼 대부분 디스크 문제의 대부분은 교합 안정 장치로 치료 방향이 귀결되고 수술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제가 턱관절 치료를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특이사항이 있어요. 주걱턱이라고 하죠. 아래턱이
나온 환자분들은 턱관절 아파서 오시는 분들 정말 거의 없고, 저 같은 경우인데 저 보면 제 아랫니가 보이나요? 윗니 가리죠? 이거를 클래스 2 부종교합 혹은 깊게 물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깊게 물리는 교합을 가진 환자분들이 턱관절 문제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양쪽 턱관절 질환이든 한쪽 턱관절이든 깊게 물리는 경우가 턱관절 질환이 굉장히 많이 와요. 왜 깊게 물리는 사람들이 턱관절 질환이 많냐? 턱관절에 압박이 가해지는 거예요. 깊게 물리는 사람들은 주걱턱인 사람들보다 압박이 많이 가해지고, 그것 때문에 디스크가 앞으로 많이 빠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턱관절 치료라고 하면 입안에 끼는 장치라든지 세정술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깊게 물리는 사람들은 디스크 문제도 있지만 근육통도 되게 많이 오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평소에 아령을 계속 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훨씬 더 통증이 많이 와요. 그런 분들은 관절 문제는 아닌데 여기가 아프니까 귀엽도 아픈 것 같고, 근육통이 심하신 분들은 보톡스 맞으면 효과가 되게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해보면, 한쪽 턱관절이 아픈 경우는 딱 나누기는 어렵긴 하지만 관절 문제인 경우가 많고, 관절 디스크 문제인 경우에 교합 안정 장치를 하는데, 한쪽 턱관절에 의해서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유전병이라든지 관절염이 한쪽이 너무 심해 수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리고 한쪽 턱관절뿐만 아니라 한쪽 근육이라든지 근육통이 온 경우는 보톡스를 맞으면 효과가 좋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용량이 달라요. 치료 목적의 보톡스는 이 교과서나 논문에 소개된 적정량만을 사용하고 기간을 지켜서 하는데, 미용 목적의 보톡스는 지나가는 피부과 의사나 성형외과 의사님 보톡스 하세요 톡톡톡 놓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보톡스를 맞아야 될 것 같으면 그 기간을 무시하고 그냥 의원을 찾아가게 되죠. 그러면 효과가 좋아야 되니까 고농도로 놓잖아요. 보톡스는 고농도로 자주 맞으면 실제로 내성이 생겨요.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되는데, 미용 목적과 치료 목적의 보톡스는 용량에 좀 차이가 있고 주사를 놓는 기간이 미용 목적이 조금 더 짧아요. 대신에 두 개의 효과는 똑같죠. 근육의 힘을 빼는 거. 환자분들한테 가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치료 목적으로 보톡스를 맞더라도 근육 힘이 빠지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조금 갸름해지는 게 따라온다. 일석이조죠. 근육 힘도 빠져서 턱관절에 안 좋은 힘을 가해지는 것도 맞고, 근육통도 줄어들고 갸름해지니까 보톡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쪽만 쓰면 한쪽이 안 좋아지는 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턱관절과 관련된 여러 영상이나 자료들 보면은 한쪽으로 누워서 자기, 한쪽으로 팔 괴기, 한쪽 식사, 이런 것들이 턱관절을 안 좋게 하는 거니 대부분 피해야 한다고는 하는데, 우리 다 정자세로 잘 수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지키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은 들고, 일상생활 습관에서 지키기 쉬운 거, 딱딱하고 질긴 음식 피하시고 양쪽으로 골고루 씹으시고 혀 입천장 되는 거, 요것만 잘 하셔도 좋겠습니다.